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인권 챔피언으로도 불리는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에 이어 마이클 맥카올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카올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처리한 14일 성명을 내고 한국 국회의 이번 조치가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맥카올 의원은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선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에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처럼 되는 것에 달려있다며 북한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제1야당 등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한국 헌법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국회 협력자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느냐며 반문했습니다. 특히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한국은 감시 목록에 오를 수 있다면서 이는 매우 안타까운 움직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에 대한 관련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아래 한국 정부의 일련의 결정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지방 국가 단위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대통령에 대한 비판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적 예배와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는 구실로 이용하는 것을 봐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어떤 정부도 철저한 검토를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 대상이 오랜 동맹이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인권 침해 문제 개발 주간을 맞아 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납북자들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납북자들의 귀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일본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상은 납북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의 나이가 고령이 돼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다면서 이제는 한치의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最愛の子どもたちを取り戻すべく全身全霊で取り組んでこられた有本嘉代子さんが本年2月に横田滋さんが本年6月にお嬢様の恵子さんめぐみさんとの再会を果たすことができずご逝去されました。 가토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의 주권과 일본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일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최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해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977년 북한에 의해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씨의 남동생 타쿠야 씨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독재자들이 도달한 운명이 어떤 것이었는지 직시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납북 피해자들을 동시에 귀환시키기 전까지 가족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金正恩委員長に伝えます。あなたが人権問題である拉致問題解決する勇気を判断しさえすれば、北朝鮮は明るい未来を描くことができます。私たちの家族を返してください。
또 1978년 납북된 타구치 야에코 씨의 아들 이즈카 고이치로 씨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납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도 이 문제를 피력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한 건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납북자들을 되돌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北朝鮮は我々家族が死んでしまえばこの問題の世論も静まり風化し日朝国交正常化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淡い期待を持っ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拉致問題を正しく解決しなければ家族が最後の一人になろうとも国内外において全てにおいて訴え続ける覚悟でいます。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는 화상 연결을 통해 북한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We sued North Korea in our federal judiciary system and won the case. This can be done in Japan, and holding North Korea responsible legally will be as successful as it can be without having to deal with North Korea through diplomacy.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1969년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도 아버지를 비롯한 납북 피해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납북자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 침해 문제 개발 주간을 제정해 매년 관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북한의 납치 문제는 현재도 진행 중인 엄중한 인권 유린 사안이라며 북한이 가족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 나라 수단을 테러 지원국에서 공식 해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4일 성명을 통해 수단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 사실을 알리고 수단의 역사적인 민주적 전환을 위한 더 큰 협력과 지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93년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이유 등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던 수단은 27년 만에 이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서 수단 등 총 4개 나라로 구성됐던 미국의 테러 지원국 대상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3개 나라만이 남게 됐습니다. 수단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온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북한의 우호국으로도 잘 알려진 수단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등 미국이 제시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조건에 대해서도 이행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영국과 북한이 지난 12일 수교 20주년을 맞았지만 두 나라 모두 별다른 행사나 공식 성명조차 없었습니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14일 북한과 수교 20주년 의미를 묻는 VOA의 논평 요청에 즉답을 하지 않은 채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을 링크했습니다. 크룩스 대사는 지난 12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북한과 적극적인 외교와 대화는 필수라며 평양의 영국 대사관이 다시 문을 열면 해야 할 게 많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판적 개입 정책을 유지해온 영국 정부는 지난 5월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인한 입국 제한 조치 등을 지적하며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고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으며 지난 7월에는 첫 대북 인권 제재를 통해 공안기관 2곳에 제재를 부과했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에 대해 미국의 꼭두각시인 영국이 엄중한 도발 행위를 했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상대해본 경험 있고 전문적인 외교팀을 인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차관은 14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으며 역량 있는 인사를 적절히 배치해 진용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문적 외교관들을 최대한 활용해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다만 북한과 이란 등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문제로 전문적인 외교팀 구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화상 토론회에 참석한 마이클 그린 CSIS 선임 부소장은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과 같은 영내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심화되는 한일 간 갈등이 북한 문제 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일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미국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